야구팀을 상징하는 동물 토템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곰을 그린 것입니다. 두산 베어즈이죠. 이것은 호랑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것은 사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예. 그냥 삼성 야구팀 또는 뭐 기아 야구팀 이래가지고는 이 전달 효과가 없어. 아이들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동물을 가지고 자기 야구팀을 이렇게 로고로 만들어서 홍보합니다. 만일에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산 베어즈와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 경기를 해서 3대2로 베어즈가 이겼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면 이 보도는 신나인가 사실인가? 예. 기표만 잃는 실증주의 논리로 보면 이게 신나예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무슨 야구를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 사실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므로 신나야 하는 거고. 곰과 범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다고 와서 말을 해서 이런 것,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그러나 이 말을 두고 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증주의 형식 논리에 빠지면 이런 것도 다 신나라고 취급하겠지만은 이런 데는 이걸 적용하지 않지요. 예, 그런데 고조선 사료에만 이것을 적용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고조선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사람을 동물로 운용하기 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우는 얼른 커피잔을 감추었다. 이런 것을 문장 자체를 보면은 어때요? 이해할 수 없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기표만 잃는 식중 논리로 보면 신나같지요. 뭐 호랑이가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와? 여우가 무슨 커피를 마셔서 커피잔을 어떻게 감추나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상징하는 뜻, 기의를 해석하면은, 이 직장의 호랑이라는 사람은 이 사무실의 상사이구나. 그런데 이 사무실 상사는 무서운 직장 상사구나. 그러니까 그 아래 사람인 여직원은 커피잔을 얼른 감추었구나 하는 것을 이 표현 하나로 다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무서운 직장 상사가 들어오자 아무개 여직원이 얼른 커피잔을 감추었다고 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더 잘 상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도 이런 표현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는 신나고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조선 사료에 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나라고 몰아세워야 어때요? 고조선 역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나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거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사학자들은 과학을 앞세우고 실증 논리를 내세워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히려 실증주의자가 아니라 반실증주의. 그리고 실증주의 가면을 쓴 식민사학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사학자의 가면을 벗기면 진짜 역사가 드러난다. 지금까지 거듭 살펴본 것처럼 옛날 사서의 기록과 종족의 동물 명칭, 국가 집단의 동물 상징, 명품의 동물 브랜드, 야구단의 동물 로고, 또 일상적인 대화 등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곰과 범이 한웅에게 찾아와서 말을 한 것은 실제로 동물이 아니다.
곰 토템족 또는 곰족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또는 범족이 이 곰과 범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곰과 범은 다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를 세워서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식민사학의 논리다. 일본 학자들의 논리에 영합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사실은 동물 토템의 오랜 지혜와 유효성이다. 동물 토템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동물을 상징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오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유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족마다 동물 토템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서술하지 않고도 그림으로 나타내는 신단수도, 각저총에 있는 각저이가 바로 신단수도라고 그랬죠. 또 환웅천조상, 제 강의할 때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그 환웅천조상,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화상석, 이런 곳에서도 환웅신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림으로, 형상으로. 만약에 동물 토템이 없었다면 이렇게 남길 수가 없어요. 동물 토템이 있었기 때문에 곰과 범 또는 새로서 환웅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서술할 수 있었고, 이 토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서사문학으로서 역사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승할 수 있었다. 여기 할 수 있었다고 숫자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곰과 범이라는 말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스토리가 우리에게 쉽게 기억되고 또 전달되고 오랜 역사적 전승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화학에서는 모티프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이 이 인간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곰과 범이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모티프예요. 이 모티프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고 오히려 더 전승력을 강하게 지닌다. 그게 바로 설화의 모티프다. 그냥 방망이라고 해서는 기억이 안 되는데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면 기억이 됩니다. 그냥 할아버지 하면은 기억이 안 되는데 혹부리 할아버지, 혹부리 영감님 하면 기억이 된다. 이런 것이 특이하게 서술된 것을 모티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곰과 범의 이 동물 종 명칭은 그런 모티브를 가졌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서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더 중요한 것은 동물 토템 전통은 환웅시대의 캐캐묵은 옛날 문화고 사라진 문화가 아니라 현대 첨단 문화라는 것이죠. 여기 이 파랑새가 무엇을 나타내죠? 이거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트위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트위터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 토템, 동물 상징으로 어떤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는 현대 첨단 문화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문화로 유용하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문명이다. 토템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 토템을 원시적인 것이나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없고 종교적으로나 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시할 것이 아니라, 박대할 것이 아니라 환웅시대의 역사 서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고조선 역사를 잘 이해하면 그때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보편성과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이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인간으로 변신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곰이 인간으로 변신해? 예. 그래서 사학계는 신나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 예. 또 문학하는 사람은 이거는 사례라기보다 설화인데, 옛날 이야기인데, 변신설화. 곰이 인간으로 변신한 설화. 또는 곰내가 당군을 낳았기 때문에 수조신나라고. 예. 짐승이 조상인 신나다. 우리나라 건국 신나를 수조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이 인간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기록의 표현 그대로 읽으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하면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에서는 기표가 아닌 기를 해석해요. 기표로 해석하는 것은 그 뭐 문자만 알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기 1번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인간 좀 만들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저를 데리고 가서 담임선생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 이거 인간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인간이 아닙니까? 제가 토끼인데 제가 토끼입니까? 이거 만들어 달래. 이때 인간이 뭐예요? 짐승을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 인간이 아닌 존재를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인간다운 존재로 만들어 달라. 제대로 된 인간, 올바른 인간,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교육해 달라는 말이죠. 그 다음 군대 가면 흔히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 부대장이 연설하면서 이렇게 해요. 저분들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요. 군인은 인간이 아닌가요? 뭐 군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군인이 되기 전에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달라. 그 인간성을 더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저기서 말하는 인간은 인간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람을 말한다. 이건 누구든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다 듣고 하는 것이죠. 또 저 여우가 경찰 앞에서 또 거짓말 하는 걸 보니 인간댕이 걸렸네. 이 여우가, 동물 여우가 어떻게 경찰 앞에서 말을 할까? 여우는 이때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여우가 그래. 그래서 경찰 앞에 가서도 거짓말 잘하는 저 여우는 인간댕이 걸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인간인데. 그 다음에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걸 보니 미련둥이 곰이 이제 인간 됐구나. 이때 곰도 별명이죠. 인간 됐다가는 원래 인간이지만 이제 어머니 잘 모시는 보니 진짜 착한 인간이 됐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우나 곰, 인간 모두 기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를 해석하면은 이 이사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이것이 신나도 아니고 불가사의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사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데 숟갈만을 먹고 곰이 인간으로 변신했다. 이거는 고대사를 연구한 학자들만 이것이 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널리 그 운유, 기표와 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두고 수조신나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사학계에서는 실증주의 논리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신나다. 어떤 사람들은 수완신나라고까지.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기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억지라고 생각해요. 당군 조선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실증주의를 끌어들여와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기를 무시하고 기표만 해석해서 이제 신나라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군이 1908세를 살았다고 하는 이 대목도 이것도 부정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100세를 살기도 어려운데 1908세를 살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신나다.
그래서 실증주의를 내세운 사람은 인간이 1908세를 살 수 없으니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수주의자들은 이거 역사라고 우기면서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장수했어. 1908세를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구약 성서에 한번 봐.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 야곱은 147세 등등.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옛날에는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908세를 살았다는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곧이곧대로 이거를 해석하는 거죠. 기표를 읽고만 있는 것이죠. 선도사관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고대의 신선들은 수명을 초월해서 장수했다. 그러므로 한웅은 고대의 신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해석은 어느 것이나 다 기표 그대로 읽었을 뿐 기를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군조선의 왕호로서 왕건과 같은 뜻의 우리말 표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1908세를 살았다는 이 말을 합리적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군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달임금이라는 뜻의 왕호였다. 세상을 밝히는 임금이라는 그런 뜻의 보통명사죠. 왕호가 당군이었어요. 예, 소도에 청군이 있었다는 거 이야기했죠. 청군이 이름이 아니죠. 예, 소도를 지키는 직위의 이름이죠. 신분 명칭입니다. 청군이나 당군이나 다 왕호를 나타내는, 왕의 직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이 1908세를 살았다는 것은 당군이라는 왕호를 쓴 사람이 1908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제대로 해석하려면 삼국유사 고조선 쪽의 왕호 표기 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삼국유사 고조선 쪽의 왕호는 우리말 소리값 플러스 한자말 체계로 이중구조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거나 요것만 이해하는 데서 오는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동시에 써서 사료 오해를 줄이려고 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환인제석이라고 그러죠. 환인이라고 써놓고 이걸 제석이라고 이런다고 그러죠. 또 다른 제왕궁기 같은 데는 환인상제라고 그래요. 환인하고 상제를 같이 써요. 또 환웅도 환웅천왕이라고 그래요. 당군도 당군왕금이라고 그래요. 물론 환웅, 당군, 환인 따로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씁니다. 그것은 환인이란 말과 제석, 상제란 말이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환인은 해님,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그게 우리말 소리값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제석이니 상제라고 하는 것은 천신을 나타내요. 한자말로 하느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환웅은 우리말 소리값으로 하늘을 나타내죠. 해님의 아들이니까, 한인의 아들이니까 햇빛이나 햇살이겠죠. 이거는 천재로 천신 자체인데 이건 천왕이에요. 천자죠. 천송강림이니까. 그래서 환웅과 천왕은 요거는 한자말로 나타낸 보통명사고 이거는 우리말 소리값으로 나타냅니다. 당군도 마찬가지예요. 박달나무, 밝은 임금이다. 박달 임금이다 라는 뜻으로 당군이라고 썼고 왕금은 뭐 지상의 보통 왕을 우리가 왕금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보통명사인데 이거는 이쪽은 우리말 소리값이고 이거는 한자말로 서로 설명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환인이나 환웅, 당군에 대한 오해를 줄이려고 이런 한자말 표기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따라서 환인, 환웅, 당군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다. 환인이 어떻게 고유명사이겠어요? 하느님인데.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다 고유명사가 아니고 신분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거는 수명을
1908세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당군의 왕호를 지닌 통치기간이 1908년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역사가 되죠. 당군이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이 무슨 역사가 되겠어요. 예, 당군이 다스린 당군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기 위해서 다른 사료를 보면은 동급 통감에 이미 이런 사실을 밝혀놨어요. 제가 한 설명을 이미 어느 정도 밝혀놨습니다. 동국 통감이라는 역사책은 서거정 등이 성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1485년에 쓴 역사책인데 당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서술한 간찬사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국 통감 외기에 보면은 당군조선조가 있었어요. 거기에 당군의 수명에 관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면 고기에 이르되 당군이 아사달 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이게 상무유사에 나오는 기록하고 같지요. 나이가 1048년이므로 의심할 만하다. 상무유사는 1908세인데 여기는 1048년이지. 연대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이가 1048년이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다. 당연히 의문을 표시하죠. 그래서 당뇨와 우부터 하상까지 세상이 각박해져서 인군이 나라를 다스려도 5, 60년을 넘기지 못했는데 중국 역사 이런 고대 역사를 보면은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5, 60년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나이가 어찌 당군만 홀로 1048년을 살아 한 나라를 다스렸겠는가. 그래서 그 설은 거짓이다, 무다, 미신이다. 혹세무민할 때 이렇게 쓰죠.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배의 말을 따르면 그건 거짓이 아니고 선배의 말을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선배들이 다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그 기록에서 1048년은 단시가 세력을 이은 횟수를 말함이지 당군의 수명이 아니라 했다. 그러므로 이 설이 이치에 맞다. 예, 1408세를 살았다는 것은 거짓이고 1048년을 다스렸다는 그 횟수를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하는 것을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 학자들도 이게 사실에 부합한다. 역사적으로 그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서거정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선학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일래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 1908세를 살았다는 것은 수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신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군 왕조가 다스렸던 역사적 기간을 말한다고 해석을 해야 역사 연구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것을 1908세를 나이로 간주해가지고 당군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근거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군 관련 사료로 왕호라는 사실 좀 더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삼국유사 고구려조에 보면은 고려 본거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 그런데 당군기에는 당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친나의 아들을 낳아 부르라 이름하였다. 하백의 딸과 관계 맺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주몽과 부를 낳았는데 한 번은 해모수라고 그러고 한 번은 당군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몽도 해모수의 아들이고 부르도 해모수의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료에서 뭐라 그러냐. 부르와 주몽은 이모 형제일 것이다. 오히려 하백의 딸이라는 것이 서로 어머니가 다를 뿐이고, 해모수나 당군은 같은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분석적으로 보면
헤모스하고 하베그 딸하고 관계를 해서 주몽을 낳았고, 당군과 하베그 딸의 관계에서 부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주몽과 부르는 이부 형제가 아니라 이모 형제, 어머니는 다를 지언정 아버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헤모스의 아들이자 당군의 아들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헤모스의 아들이자 당군의 아들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 헤모스나 당군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헤모스는 이름이고 당군은 왕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헤브론은 헤모스 당군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헤모스 당군이라는 어떤 표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예. 환단고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환단고기에는 헤모스 당군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북부해조에 또 보면은 헤모스가 아들을 낳아 부르라 하고 헤로 성씨를 삼았다. 그래, 헤브론은 헤모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해예요. 성리해니까 부르는 뭐 이름이에요. 이거는 왕호가 아닙니다. 헤모스나 헤브론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헤모스와 헤브론은 왕호가 아닌 이름이고, 헤모스는 당군의 칭문을 가졌으므로 헤모스 당군이 가능하다. 네, 헤모스가 부르를 낳았는데 여기 보면 당군이 또 부르를 낳았다. 그리고 당군과 헤모스는 같기 때문에 이모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모스는 이름이고 당군은 왕호예요. 그러니까 헤모스 왕님 하는 것은 헤모스 당군님 이렇게 일컬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기 다시 서술해 놨는데, 그러므로 당군이라는 왕호는 당군 조선을 계승한 부여 초기에 또 지속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당군이라는 왕호는 당군 조선이 끝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여가 새로 만들어지고, 헤모스가 통치를 할 때도 헤모스 당군, 헤브루가 통치할 때도 헤브루 당군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모스 당군, 헤브루 당군 이런 말은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전후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는 이름이고 칭호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다. 예. 아무개는 임제의 아들이다. 아무개는 임교수의 아들이다. 그 아무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 교수인 임제의 아들이다. 임제의 교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헤모스 당군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고서전조에 당군이 1908세를 살았다는 것은 당군의 왕호가 지속되었던 통치 기간을 뜻하기 때문에 불가사의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신뢰도가 높은 기록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더 훌륭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훌륭한 사료를 전부 다 기표만 읽고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데 왜곡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08세를 살다가 사다르 산신이 되었다. 뭐 사람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 이거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도 하나의 트집이죠.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보편적인 믿음이죠. 따라서 당군 왕건만이 일이 아니면서 아주 특별한 일이죠.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건 단종대왕도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 뭐 그래서 왕중에서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군은 단종을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인정할 수 없나요? 예. 헤모스는 아침에 하늘에서 지상 내려와 다스리다가 저녁에 하늘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또 박역거세는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7일 만에 그 죽은 시체가 5개로 나누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모아서 묻으려고 하니까 구렁이가 나와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 5개의 시체를 나누어서 이렇게 묻어썼어요. 그게 바로 오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역거세나 헤모스가 신나라고 해서 이거는 만들어진 존재고 신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이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당군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아사다르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것은 뭐냐? 환웅천왕이 제세 이바하겠다는 통치 철학을 당군은 끝까지 실천했다. 하늘로 안 올라가고, 예, 천손이지만은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시조왕이 한 사람인 당군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기 때문에 산신신앙의 전통은 지금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 신라시대는 국가제사로서 산신제를 지냈는데 대사, 중사, 소사 그래서 아주 여러 곳에 국가왕이 산신제를 지냈고 고려시대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호족에게 산신제를 올리했고 조선조 때도 세종이 명산을 지정해가지고 대사, 중사, 소사 이렇게 나누어서 산신제를 지냈다. 이 중앙정부에서 이랬을 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는 산신을 믿는 신앙, 풍속 이런 것이 지금까지 널리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한국 고대사학에서 환웅본풀이 고조선 사료를 신나로 간주해 가지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료 환웅본풀이를 글자 그대로 읽기만 하고 그 숨은 뜻을 해석하지 않는 오류가 있다. 예, 이거는 어떤 자료를 해석할 때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기의를, 그 숨은 뜻을 풀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명분 좋은 실증주의 사관을 내세워가지고 신나로 간주했지만은 실증주의 논리는 기표가 아닌 기의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그 속에 숨은 뜻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지 기표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은 그거는 형식 논리이죠. 그건 실증주의 논리가 아니에요. 반실증주의. 실증주의 들이댈 것 없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일 뿐이다. 세 번째로 고대 건국 시조의 문법을 알지 못하고 은유적 표현의 상징과 토템 전통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오류가 있다. 예. 고대 시조 신라의 문법, 그러니까 신라도 모르고 고대사도 잘 모르고 토템에 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라로 간주해서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고대사 서술 양식과 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 고대사 서술은 의뢰의 환웅본풀이처럼 당군신라처럼 서술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겉으로 실증주의 사관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당군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잘못된 전제에 영합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전제가 없었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신나로 간주해서 역사를 인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실증사학은 식민사학의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실증사학, 실증주의 하니까 뭐 굉장히 이론적이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식민사학의 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료 연구를 포기하고 사료 읽기만 한 까닭에 고조선 사료를 정확한 역사 연구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고조선 역사를 삭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고조선 역사를 지운 데 관심. 역사학자라면 잊어버린 역사를 되살리고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이는 역사, 드러나는 역사도 억누르고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려는 그런 데 오히려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주의 사학이 식민사학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증사학의 가면을 벗기고 식민사학을 극복하면은 당군시조론을 극복하고 환웅시조론을 펼칠 수 있고 또 당군조선 이전에 우뚝한 환웅신시의 역사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조선 문명은 현대 생활사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자극한다.
제가 본뿌리 사학하면서 말씀드렸죠. 역사는 과거를 이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잘 이해하는 거울이고, 현재를 비춰보는 거울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토템 문화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와 미래로 연속되는 문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조선 사료, 환웅 본뿌리를 제대로 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아주 가장 초기의 역사이지만은 우리 현재 속에도 살아있고 미래도 함께 같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